고문을 방불케 하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하다 병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형식적인 설명만 내놓는 태도를 보여서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어제 설명 저희가 상세히 보도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국방부 브리핑이 있었군요. 예, 오늘 위용섭 국방부 부대변인이 사회적인 충격을 주고 있는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한 후에 군 당국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가 가해자들의 진술에 아직도 의존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 문제 시민단체죠. 어제 군인권센터는 어제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쓰러진 윤일병의 성기에다가 소염 진통제를 발라서 육체적인 고통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줬다라고 하면서 성폭행죄를 추가해서 기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오늘 멍든 부분에 안티프라민을 발라줬고 성기 부분에는 본인이 직접 바르도록 했다라는 가해자들의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정황상 성추행의 의도는 불분명하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또 상해치사죄로 구속된 이 가해 선임병들의 공소장을 살인죄로 바꾸고 변경하고 상위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큰 일에 대해서 국방부가 대변인이 아니라 부대변인이 나서서 설명을 하게 하고 그리고 알맹이 있는 내용들은 다 익명으로 흘리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실체는 어느 정도 밝혀진 거죠. 34일 동안 가혹행위가 있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는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국방부 조사는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예, 안 하는 측면도 있고 못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군부대에서 사고가 생길 때마다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겠다든지 아니면 국군 생명의 전화를 앞으로 열심히 운영하겠다 이런 식의 대책을 그동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상습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윤일병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상담 요청을 한 적이 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방부는 윤일병의 상담 여부조차 아직까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하면서 확인 후에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사고가 난 지 지금 4개월이 가까워진 그런 시점인데 아직도 이 상담 여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을 볼 때 국방부가 이렇게 반복되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근절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대 내 사고의 중심에 부사관들이 연루돼 있다. 좀 부사관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그런 내용인데요. 국방부가 자료를 내놨어요? 예,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군 기강문란, 불성실, 부도덕한 행동 이런 행위로 군을 떠나는 부사관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국방부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5년 동안, 작년까지 5년 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간부가 총 1,099명이었는데 그중에서 부사관이 951명, 약 87%를 차지했습니다. 네. 부사관이라고 하면 이제 하사, 중사, 상사 이런 거를 사람들 통칭하는 용어인데요. 일반 사병을 직접 관리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장교에게 보고하는 그런 중간 간부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일어난 고성 총기 사고라든지 또 그전에 일어났던 윤일병 사망 사건에 모두 부사관들이 연루돼 있었습니다. 부사관들의 평균 나이는 21살인데요. 국방부의 보고서는 이들이 일반 사병들보다 나이가 어리는 등 이런 이유로 사병에 대한 통솔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부사관 집단에 대한 어떤 편견으로 흐를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통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통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용산 화상경마장 소식 좀 알아보죠. 이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은 교장 선생님들이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용산구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모두가 34명인데요. 10여 운영을 하고 있는 화상경마장 앞에 모여서 이전을 요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학교 교장들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어쩌면 교장들이 정말로 해야 될 일을 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장들은 선언문에서 화상경마장은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육지의 세월호다 라고 하면서 부끄러운 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이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성심여중고를 방문해서 화상 경마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화상 경마장을 계기로 해가지고 학교 정화구역 범위를 학교에서부터 200m까지가 아니라 252m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그 항소심 판결이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탄원서들이 해외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재판 선고가 한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유럽 진보정당 정치인 71명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독일 연방의회에 있는 잉해 회거 의원 이런 사람들 포함해서 유럽 18개 나라의 진보정당 정치인들이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같은 경우는 증거하고 불일치한다. 증거와 판결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공정한 판결로 한국의 사법 정의를 보여달라는 호소도 했습니다. 지난 27일이었죠.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이후 지금까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선처를 바라면서 법원에 제출된 탄원서는 모두 7건입니다. 네. 자, 이곳저곳에서 참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전국대 출전을 앞둔 그 유도부 여중생이에요. 예. 체중 감량하다가 죽었다는 얘기가 숨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전국 유도 연명전에 출전할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일주일 동안 무리한 운동과 땀 빼기 이런 것들로 체중을 감량하다가 반신욕 중에 사망하는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의학계는 성장기 선수들에게는 체중 감량이 더 위험하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지만 체육계에서는 더 나은 성적을 위해서 이런 심한 체중 감량이 관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중생 사망이 알려지면서 성적 위주의 체육교육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도 이어졌고요. 그렇지만 해당 교육당국은 체중 조절이 아니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반신욕을 했었다라고 주장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죠. 대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에서 연쇄 가스 폭발 사고가 일어나서 24명이 숨지고 약 300명이 다쳤습니다. 가스 폭발 범위가 워낙 커서 전체적인 사망자와 부상자를 다 집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작업이 본격화되면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방당국이 첫 번째 가스 누출 신고를 접수한 때는 어제 밤 9시 40분쯤인데요. 그 후에 크고 작은 가스 폭발 신고가 이어졌고 오늘 새벽 1시쯤에 대형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오슝시에 있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유출된 프로필렌이라는 물질이 주변 가스관과 하수관 통로를 통해서 번지다가 어떤 불씨하고 접촉해서 연쇄적으로 폭발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 그 밤 심야 화면이죠. 예. 그 현장에서 그 폭발 사고 나던 그 당시의 화면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